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작에 영향력 미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전자신문의 허정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용들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의 힘으로 오늘도 신고가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무역수지가 전월에 비해 16.5%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분기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 1.8% 늘었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고가 행진 멈추질 않고 있는데요. 악재보다도 호재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덕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아직 장중까지만 다우지수는 이미 전날 기록한 신고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또 S&P 500 지수는 지난 2007년 10월 31일 이후 종가 기준 최고치에 다다랐습니다. 이 전날까지 이틀째 신고점을 찍은 뉴욕 증시의 상승 탄력이 붙은 것은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주의 최저치로 감소한 덕분인데요. 이 미 노동부는 지난주 그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건으로 전주 대비 7천 건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6주 이내 그 최저치로 블룸버그가 취합한 전문가 전망치인 35만 5천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 추세를 반영하는 4주 평균 청구 건수 역시 33만 8,750건으로 이 7천 건이 줄면서 지난 2008년 3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가 개선된 것은 기업들이 해고 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또 소비자들은 지불급여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로써 8일 나오는 2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그 미국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이 전날 발표한 미국의 2월 민간 부분 고용 역시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고도 이제 지난해 4분기 이 비농업 부분 생산성도 떨어졌는데요. 이 노동 시장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 4분기 비농업 부분 생산성은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분기 3.1% 상승을 기록한 것에서 뒤집힌 그런 결과인데요. 그 예상치인 마이너스 1.6%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최근 4년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신규 고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고용 시장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지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예상보다 컸네요. 네, 맞습니다. 그 상무부는 1월 무역 수지가 444억 달러 적자를 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월 그 387억 달러 적자에 비해 16.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블룸버그가 취합한 전문가들의 예상 적자액이었던 426억 달러를 또 훌쩍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증가폭 입니다. 미국의 이처럼 수출이 준 것은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적자 규모는 3년 내에 최저로 줄었었는데요. 이렇게 1월 달 그 한 달 만에 최대로 다시 급증을 한 것은 원유 수입액이 단번에 40억 달러 넘게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배럴당 평균 95.16달러였던 국제 유가가 1월에 94.08달러로 하락하면서 수입량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보시면 278억 달러로 1년 전에 260억 달러에 비해 7%가량 늘었습니다. 미국의 대중무역 수지 적자는 지난해 3,150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전문가들은 올해 기록 경신이 가능할 수 있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요? 네, 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간한 그 플로우 오브 펀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4분기 가계 순자산이 66조 70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8%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7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이 가격 재정이 개선되는 데는 무엇보다 주택 가격과 주가가 오른 것이 크게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계 순자산 증가로 소비자들은 소비를 편하게 느낄 수 있어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지표들 쭉 살펴봤는데요. 방금 저 미국의 소비자 신용도 나왔네요. 6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좀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162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네. 시장 예상치였던 150달러도 사괴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럽 증시 쪽 보겠습니다.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네, 그 유럽 주요 증시가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영국 지수는 전날보다 0.27% 올랐고요. 또 프랑스 지수도 0.42% 상승을 했습니다. 이 독일의 지수도 0.17% 뛴 7,932.5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는 스포츠 용품사인 아디다스와 또 유럽 2위 타이어 제조사인 콘티넨털이 올해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각각 6.6%, 4.4%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영국 보험사인 아비바는 그 나빠진 실적을 발표하면서 12.3% 폭락했습니다. 네, 이런 오름세 배경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추가 부양 가능성을 시사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유럽 중앙은행이 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종전에 0.75%로 동결을 했는데요. 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회의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유로존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그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낮춰서 경기 부양 가능성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이 드라기는 올해 유로존 경제가 마이너스 0.5% 상승을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3개월보다 전망치를 0.2%가량 더 낮춘 겁니다. 그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2%에서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은 내년에 1.3%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전 전망치보다 0.1% 낮은 수준으로 22 목표치인 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드라기는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다면서 필요할 때까지 경기 순응적 통화 정책을 계속 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양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 드라기는 아직 경기 하방 위험이 강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빡빡한 편이라면서 팽창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영국 중앙은행도 통화 정책 회의를 가졌는데요. 네.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죠. 네, 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이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종전에 0.5%로 동결을 하고 3,750억 파운드의 자산 매입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허정영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 뉴욕 증시의 신고가 경신 행진이 연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4,32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무역 수지가 44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전월 381억 달러 적자에 비해 16.5%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전분기 대비 1.8% 늘었습니다.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7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입니다.